더불어민주당이 광진구청장 후보로 김선갑 전 서울시의원을 최종 낙점했습니다. 그런데 후보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 경쟁자였던 박래학 예비후보는 김선갑 후보가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급기야 검찰 고발까지 했는데요. 사태는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혁 기자 어서 오시죠. 자,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청장 후보로 김선갑 전 서울시의원이 확정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김선갑 예비후보가 광진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애초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인 박래학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를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김선갑 후보가 단독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선갑 후보와 경쟁을 벌이던 이 박래학 예비후보가 이 경선을 치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 큰 불만을 표시했다고요? 네, 박래학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당으로부터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문자를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인 자신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박 예비후보는 재심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일 박래학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예. 후보자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까지 왔는데 경선을 시켜달라는 거지 경선도 안 시키고 하는 거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바보 천치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시연을 4번 하고 의장하고 전국 회장까지 한 사람이 예.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이면 인지도 면에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을 텐데 당에서는 왜 이렇게 경선을 치르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당에서 공천 배제한 것은 박래학 예비후보의 당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게 가장 예.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한때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탈당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 박래학 예비후보는 단 한 번도 타당에 입당이나 탈당을 한 적이 없다면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충성도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민주당의 공천으로 4번이나 시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며 반문했습는 예. 자, 이런 과정에서 이 박래학 예비후보가 김선갑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박래학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김선갑 후보가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예결위 활동 기간이 아닌데도 예. 업무 추진비를 썼다며 이는 공금 횡령이라 주장했습니다. 예. 즉 당시 행안부 기준에 따라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회기 동안에만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1년 내내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박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금액은 회기가 없었던 7개월 동안의 업무 추진비 1,05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가 열리지 않고 활동이 없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박 예비후보는 김선갑 후보의 예결위원장 임기가 끝난 다음에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 추진비를 환수할 것을 김선갑 후보에게 요구했지만 예. 김 후보가 현재까지 이 돈을 환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김선갑 후보는 1년 동안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다른 광역의회의 예결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당시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에 자신에게 업무 추진비를 환급하라 했다는 박 예비후보의 말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김선갑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권익위원회 공무원도 못 받고 환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사자한테 그건 구두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환급을 해야 됩니다라고 나한테 공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러한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양측의 말이 달라서 취재진이 직접 서울시의회에 환급 조치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2013년도에요. 국민권익위에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위반 사항이 있었고요. 그 예결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위반 사항은 아니고 그게 그 지침에 그 기간이 뭐 사용 못하게 그 당시에는 돼 있었는데 기간 동안 사용했다 그래서 뭐 산수 조치나 이런 조치를 요하지는 않고 그 개선 사항 제도 개선 사항으로만 내려왔어요.
개인에 대한 뭐 잘못 썼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환수 조치를 하고 그렇게 될 사안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권익위가 1년 동안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환수 조치는 하지 않고 이 제도 개선만 요구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각 후보의 말이 일견 맞고 일견 틀리다고 할 수 있죠. 예. 즉 박래학 예비 후보의 말과 달리 권익위는 환급하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고요. 예. 또 김성갑 후보의 말처럼 1년 내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당시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 역시 문제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 박래학 예비 후보는 이런 의혹들을 토대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박래학 예비 후보는 앞서 말한 업무 추진비 유용 등의 내용으로 검찰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성갑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예.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해선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되든 두 사람 중 한 명에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 무혐의로 나올 경우 박래학 예비 후보가 무고한 것이 되고 혐의가 있다고 나올 경우 김성갑 후보에게 정치적 타격이 분명히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은 1995년 구의원을 출마할 당시부터 절친한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둘 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의 신복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이런 사달이 난 것을 볼 때 정치에선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이 떠올라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공천은 확정됐지만 이 당분간 잡음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